안녕하세요. 67세 된 김순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은퇴 후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다가 온라인 강의로 월 4천만 원을 벌게 된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온라인 요리 강의로 한 달에 4,200만 원 정도 벌어들이고 있어요. 수강생이 2만 명이 넘고요. 전국에서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아들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쓸모없는 엄마였어요. 제가 중학교 가정과 교사를 32년간 했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정말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59세가 되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구조 조정을 하면서 나이 많은 교사들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했거든요. 퇴직금도 1억 2천만 원 정도 받았고 나름 괜찮은 조건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좀 쉬자 싶었어요. 32년간 학교 다니느라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남편도 이제 충분히 일했으니까 쉬어라 하더라고요.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35년 근무하다가 60세에 정년퇴직했어요. 퇴직금으로 7,800만 원 받았고요.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늘려서 6억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아들 동준이가 그때 38세였는데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며느리도 직장 다니면서 4천만 원 정도 벌어오고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이제 집에서 뭐 하세요? 시간 많으시니까 손자들 좀 봐주세요. 아, 엄마는 요즘 세상 몰라서 그래요.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분명히 제가 32년간 교사로 일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아들이 친구들과 집에서 모임을 했을 때였어요. 제가 음식을 준비해서 내놨는데 아들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컴맹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있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32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아들의 무시는 더 심해졌어요. 용돈을 달라고 하면 엄마는 뭐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돈은 왜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남편 연금으로는 생활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쓸 돈은 따로 있어야 했거든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돈이 필요하고 옷이나 화장품 살 때도 돈이 필요한데 아들한테 손 벌리는 게 정말 자존심 상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났나요? 2019년쯤 되니까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으니까 제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요. 동네 아줌마들이랑 만나서 수다 떨고 마트 가서 장 보고 집에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보려고 했는데 우연히 온라인 강의하는 분들 영상을 보게 됐어요. 60대, 70대 분들이 온라인으로 강의하면서 월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32년간 요리를 가르쳤는데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솔직히 겁이 났어요. 컴퓨터도 잘 못하고 영상 편집 같은 것도 전혀 모르고 인터넷도 검색하는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들이 컴맹 엄마라고 놀린 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까? 32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걸까? 그래서 남편에게 말해봤어요. 여보, 나 온라인 강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나이 들어서 왜 그런 고생을 하려고 해? 그냥 편하게 쉬어. 아들에게도 말해봤어요. 동준아, 엄마가 온라인으로 요리 강의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비웃더라고요. 엄마, 온라인 강의가 뭔지는 알아요? 카메라 세팅하고 영상 편집하고 마케팅까지 다 해야 하는데 엄마가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정말 못할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유튜브에서 온라인 강의 만드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카메라는 어떤 걸 사야 하는지, 조명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뭘 써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카메라 하나 사는 것도 몇 주를 고민했거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넣었다 빼기를 수십 번 반복했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150만 원짜리 카메라를 샀어요. 삼각대며 조명이며 마이크까지 처음 장비 사는 데만 300만 원 정도 들었나요? 남편이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아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 했고요. 그런데 막상 영상을 찍으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카메라 앞에 서니까 말문이 막히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제일 자신 있는 김치 담그는 법부터 찍어보자 싶었거든요. 첫 번째 영상 찍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같은 말을 몇십 번 반복하고 카메라 각도 바꿔가면서 찍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 다음은 편집이 문제였어요.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을 유튜브로 배우는 데만 한 달이 걸렸어요. 60대가 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 배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영상 완성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김치 담그는 법 30분짜리 영상 하나요. 드디어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올렸는데 수강료를 15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다른 요리 강의들 보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 쌓이더라고요. 첫 달에 수강생이 12명 등록했어요. 180만 원 수입이었어요. 플랫폼 수수료 떼고 나니까 144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32년 만에 제 능력으로 돈을 번 거거든요. 남편이 어머 정말로 돈이 들어왔네? 하면서 신기해 하더라고요. 아들은 여전히 운 좋게 몇 명 등록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시큰둥했지만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김치 담그기에 이어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기본적인 한식 요리들을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달에는 수강생이 35명으로 늘었어요. 세 번째 달에는 78명이 됐고요. 점점 요령이 생기니까 영상 퀄리티도 좋아지고 편집 시간도 단축되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수강생이 300명을 넘었어요. 월 수입이 45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때 아들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엄마 진짜 한 달에 400만 원 넘게 버세요? 그래 내가 컴맹이라고 놀린 엄마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그래봤자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하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영상 촬영하고 편집했어요. 새로운 레시피도 계속 개발하고 수강생들 질문에도 일일이 답변해 드리고요. 1년이 지나니까 수강생이 5,000명이 됐어요. 월 수입이 1,500만 원을 넘었고요. 그때부터 가족들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당신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제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엄마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세요? 하면서 조금씩 신경 써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특히 명절 때 친척들 모이면 순자는 집에서 놀면서 인터넷으로 용돈벌이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용돈벌이라니요? 월에 1,500만 원을 벌면서 용돈벌이라고 하다니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했어요. 새로운 콘텐츠도 만들고 라이브 방송도 시작했어요. 수강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요리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2022년에는 수강생이 1만 2천 명이 됐어요. 월 수입이 2,800만 원을 넘었고요. 그때 아들이 좀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업자 등록은 하셨어요? 세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인식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저를 성공한 사업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운 좋게 돈 좀 버는 할머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작년 추석 때 일어났어요.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이제 쓸모없어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요리 동영상이나 찍고 그걸로 용돈벌이 하는 게 전부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진짜 일은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32년간 교사로 일하고 지금도 2만 명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까? 계속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제 일의 규모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소소하게 용돈 벌이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들에게 제 일의 실체를 보여주자고요. 마침 다음 날이 온라인 강의 스케줄이 있는 날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2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전국에서 수강생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해서 질문도 하고 요리도 같이 배우는 시간이에요. 평소에는 안방에서 혼자 했는데 그날은 거실에서 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오후에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실 한쪽에 카메라 세팅을 했어요. 동준아, 엄마가 온라인 강의하는 거 한번 보지 않을래? 아들이 뭐 볼 게 있어요? 하면서 시큰둥하더라고요. 2시가 되자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순자 선생님입니다. 화면에 채팅창이 뜨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다렸어요. 선생님 덕분에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5,000명을 넘었어요. 아들이 슬그머니 제 뒤로 와서 화면을 보더라고요. 엄마, 저 숫자가 뭐예요? 실시간으로 내 강의를 보고 있는 사람 수야. 그때 시청자 수가 8,000명을 넘었어요. 채팅창에는 계속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고요. 선생님, 지난번 갈비찜 레시피대로 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남편이 선생님 요리 먹고 결혼 다시 하자고 하네요. 키읔키읔. 선생님 덕분에 요리가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아들이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2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최대 12,000명까지 동시 접속했어요. 댓글도 몇천 개가 달렸고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아들이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저 사람들이 다 돈 내고 보는 거예요? 그래. 한 달에 21만 원씩 내고 보는 거야. 아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라고요. 2만 명에 21만 원을 곱하니까 42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게 다 제 수입은 아니죠. 플랫폼 수수료도 있고 세금도 내야 하고요. 실제로는 4,200만 원 정도 남아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충분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 정말 한 달에 4천만 원을 버세요? 그래. 내가 컴맹이라고 놀린 엄마가 한 달에 4천만 원을 벌어. 그때 아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충격받은 표정이었거든요. 엄마, 그럼 1년에 5억 원 가까이 버시는 거네요? 제 연봉의 7배예요. 그 순간 느꼈어요. 아들이 저를 무시했던 이유가 제 경제적 능력을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걸요. 동준아, 엄마가 32년간 학교에서 뭘 했는지 알고 있지?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쳤어.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다만 교실 대신 온라인으로 하는 것뿐이지. 아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제게 와서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우습게 봤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괜찮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엄마를 무시하지 마.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마케팅이나 사업 확장 같은 건데. 그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쓸모없다고 했던 아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다니요. 고마워. 하지만 엄마가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 32년간 학교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이후로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를 대할 때도 존댓말을 쓰고 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도 우리 엄마는 온라인 강사로 정말 성공하셨어요. 월 수입이 4천만 원이 넘어요 하면서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이제는 용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제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고 있어요. 동준아, 이것 좀 써 하면서 50만 원씩 주곤 해요. 아들이 엄마, 저 이제 용돈 안 받아도 돼요 하는데 아니야, 받아. 엄마가 벌어서 주는 거야 하면서 줘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은 온라인 강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수강생이 2만 1천 명 정도 되고 월 수입이 4,200만 원에서 4,500만 원 사이예요. 세금 내고 나면 3,500만 원 정도 남는데 생활비로 3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저축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부부 자산이 12억 원 정도 돼요. 전세 보증금 6억 원, 예금 5억 원, 주식 1억 원 정도요. 4년 전만 해도 8억 원 정도였는데 제가 번 돈으로 4억 원이 늘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자존감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32년간 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아무 쓸모없는 게 아니었다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요즘에는 새로운 도전도 생각하고 있어요.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요리책도 내보고 싶고 전국 순회 강연도 해보고 싶어요. 67세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들도 이제는 제 일을 응원해줘요. 엄마, 전국에서 엄마 강의 보는 분들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아들의 무시에 굴복했다면 어땠을까? 그냥 집에서 TV만 보면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아들에게 용돈 받아 쓰면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시니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절대 제약이 아니에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저도 67세에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어요. 컴퓨터도 잘 모르고 인터넷도 잘 몰랐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보다는 한번 해보자 하는 도전 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족들의 무시나 반대에 굴복하지 마세요. 저도 남편과 아들이 반대했지만 끝까지 밀고 나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떨리고 영상 편집하는 것도 어렵고 수강생이 몇 명 안 될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수강생들이 선생님 덕분에 요리가 늘었어요 라고 할 때, 선생님 강의 덕분에 가족들이 좋아해요 라고 할 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돈보다 더 큰 건 이런 보람이었어요. 32년간 학교에서 느꼈던 그 보람을 온라인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은 전국에서 저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덕분에 요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선생님 레시피대로 하니까 맛있다고 칭찬받아요. 선생님을 보면서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어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감사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은퇴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59세에 교사를 그만뒀지만 63세에 온라인 강사로 새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67세에 더 큰 성공을 이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에 굴복하지 마세요. 가족들의 무시에 굴복하지 마세요.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저도 67세 할머니지만 아직 꿈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싶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는 이제 쓸모없는 게 아니라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됐어.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믿고 도전해 보세요.